저는 미국에 이민 온 지 20년 된 40대 가장으로 형편상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이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쉽지 않은 날이 종종 있습니다. 그 긴장 속에서 저는 중재자라는 이름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피어난 눈물과 희망의 이야기. 이민 스토리는 한인 이민자들의 감동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민 온 첫 해부터 저희는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언어도 환경도 문화도 모두 낯선 곳에서 가족이 서로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해오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반면 아내는 미국 생활에 맞게 바꾸려 하였습니다. 어느 날 김치를 담그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직접 한국 마트까지 가서 고춧가루와 젓갈을 사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한국 마트까지 차로 2시간이나 걸려서 미국 마트 재료도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김치는 반드시 한국 재료로 해야 제대로 된 맛이 난다고 하면서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여기서는 구하기 힘들고 미국 마트 재료로 만들어도 맛이 괜찮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대화는 금세 목소리가 높아지는 말싸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두 사람 모두 옳다고 말했지만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두 사람은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마주쳐도 눈길을 피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작은 의견 차이에도 서로 예민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일에 어머니는 자신의 방식이 틀린 것이 무엇이냐고 하셨고 아내는 자신의 의견을 왜 존중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였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운전만 하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부 갈등은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하지만 그 사소함이 쌓이면 큰 골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민 생활의 스트레스가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와 배려였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날 불만이 줄어들기만 바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저는 그 불씨를 끄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다음 사건에서 불길이 되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였습니다. 부엌에는 기름 냄새와 김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 들어와 올해는 좀 간단하게 하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명절은 이렇게 해야지 간단하게 하면 명절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힘드니까 간단히 하자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부엌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럼 하지 말고 자신이 다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그게 아니라며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미 감정은 상해 있었습니다. 저는 전 부치는 기름 튀는 소리 속에서 양쪽 눈치를 보았습니다. 점심 준비가 끝날 때까지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 상을 차릴 때도 두 사람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님들이 와도 어색한 분위기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웃음 대신 억지 미소만 오갔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아내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그릇을 씻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명절이 이렇게 힘든 날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명절이 반가웠는데 지금은 두려워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야 하는 날이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만드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친척들과 통화하면 아들이 고생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무겁게 들렸습니다. 아내는 며칠 후까지도 어머니와 대화를 피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한쪽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은 더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이 또 두려워졌습니다. 갈증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처음엔 가족 모두 놀래서 병원에 자주 갔지만 며칠 뒤 번달아 가면서 병원안을 갔습니다. 아내가 간 날 어머니는 병실에서 절 붙잡고 왜 제 아내가 자주 안 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라이드 하랴 집안일 하랴 저와 상의해서 나눠서 오느라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바빠도 이런 때는 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그날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내는 자신도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일도 하는데 왜 항상 부족한 사람처럼 말하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게 아니라 걱정돼서 한 말이라고 설명하셨지만 이미 감정은 상한 아내는 눈을 돌렸습니다. 병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건강보다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근길 저는 차 안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민 생활에서 가족이 서로 기대야 하는데 현실은 서로를 상처 주는 말로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병원복도 의자에 앉아 오래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을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쪽 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힘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외로움도 이해되었고 아내의 서러움도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두 개의 평행선이 서로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데 가슴 안쪽이 시리게 아팠습니다. 제가 잘못 중재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 자책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이민 생활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크고 작은 갈등은 연속되고 저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두 사람 사이에서 작은 불씨를 끄느라 지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모두 나름의 이유와 옳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듣기에는 그 말이 상처가 되고 상처는 점점 쌓여갑니다. 저는 두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갈등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혹시 고부 갈등을 현명하게 중재한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게 만든 방법이나 오해를 풀 수 있었던 계기가 있다면 꼭 듣고 싶습니다. 이민 생활에서 가족이야말로 가장 큰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더 늦기 전에 이 갈등을 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조언 하나가 저희 가족에는 큰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민자들의 감동 사연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